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또? 네, 지난 3일에 전통시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이 지난 3일에 빨간 외투를 입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. 이 남성이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 방문을 합니다. 거기에서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채소 가게에 갑니다. 뭘 살지 채소들을 둘러보다가 그 냉이를 3,000원어치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구매를 하면서 주머니에서 지폐 5만 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상인에게 건넵니다. 그럼 거스름돈 47,000원을 주셨겠죠? 그런데 이 손님이 이 와중에 10,000원 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0,000원을 더 받아갑니다. 그렇게 이 가게로부터 총 57,000원을 받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손님 다른 가게에도 들러서 또 물건을 샀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사람 인생 참 쉽게 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. 사실 이게 뭐 장난감 지폐를 가지고 주고 난 뒤에 거스름돈을 받는 이런 행동들은 될 수 있으면은 여러 군데를 돌면서 그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는 현금이 손에 쥐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인근 그 노점상도 방문을 해가지고 이 한 상인에게 청국장이 2,000원이래요. 그 2,000원치 사면서 그 5만 원짜리 그 장난감 지폐를 건넸고 거스름돈으로 48,000원을 받아갔다니까 그날 아마 장사를 하신 이 70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장사 완전히 망한 거죠. 자, 의심 없이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았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손님이 주자마자 그냥 뭐 자리를 뜨더라는 거예요. 근데 뭔가 이상해. 그래서 지폐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그제서야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얼굴이 왜 이래? 그렇죠. 자, 상인 말에 따르면 남성 손님이 와서 5만 원짜리를 펴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접어서 갖다 주고 급히 가는 모습을 보고 지폐를 딱 펴보니까 좀 나오겠지만 신사임당이 아니에요. 좀 이상한 좀 볼록볼록한 그런 사진이 있길래 얼굴이 왜 이래 이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많이 다르죠. 자, 위에 게 진짜고요. 예. 밑에 보면 좀 이렇게 만화같이 그려놨죠. 그리고 은행도 지금 한국은행 아니고 엑세스 다른 은행이고요. 5만 원도 그렇고 펠로 홀로그램 저것도 이상 없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가짜 돈이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이러니까 손님은 급히 도망갔는데 손님을 좀 쫓고 싶었는데 이 상인이 다리가 조금 불편했다 그래요. 그래서 쫓지는 못하고 곧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. 양 변호사님. 저 사람이 아주 괘씸한 게요. 저 위패를 상대적으로 고령의 상인들만을 골라서 그렇게 건넸던 겁니다. 아무래도 이 변별력이 좀 떨어지고 눈이 좀 뭐 쉽게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작은 글씨 같은 경우. 그리고 더 치밀하게 좀 바쁜 시간대. 사실 재래시장에 막 손님들 여기서도 뭐 물건 달라고 하고 그런데 현금을 거슬러 줘야 되고 하는데 이걸 다 따져보진 않지 않습니까? 그런 점을 놓였고요. 게다가 피해 상인 한 분이 얘기하기로는 사람 멀쩡하게 겉보기에 생겼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설마 누가 전통시장 가서 위조 지폐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? 참 괘씸하네요, 진짜. 자, 이 추운 겨울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2,000원짜리 청국장 파는 어르신한테 저 짓을 했습니다. 5만 원 벌려면은 2,000원짜리 청국장 25그릇을 팔아야 진짜 저 욕 나올 뻔했습니다, 교수님. 예. 지금 사실은 저거 인간도 아니죠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. 그래서 실제 아까 이게 5만 원짜리 그 가짜 돈을 받고 실제로 집 돈을 갖다 줬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저 3, 4만 원의 거스름돈은 이분들이 하루 종일 그 추운 데 앉아가지고 버는 그 수입의 전부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경찰이 아마 더욱더 괘씸하게 생각해서 또 추적을 한 것 같은데요.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16일에 대전에서 이 용의자 30대 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. 그런데 왜 그랬어? 그러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.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범행에 쓴 지폐는 아까 이제 보셨습니다만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놀이용 소품용 가짜 지폐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자가 또 하려고 집에다가 이 가짜 지폐 33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체포가 되지 않았었으면 또 딴 데 그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또 이런 짓을 갖다가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. 30살 한창인 놈이 왜 저러고 살아 진짜. 30살 한창인데요.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. 이 사람 이미 전과가 33범입니다. 네? 33범요. 저도 가만히 있어봐. 성년이 된 후에 범죄를 얼마나 자주 저질렀으면 30대인데 벌써 33범?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저질렀다는 얘기고요. 신생아 때부터. 예,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, 사실은.
교도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누범 기간이라고 합니다. 그런 사기 미수의 절도까지 이 적용을 해서 구속 송치가 됐고 저렇게 위조 지폐만 이용한 게 아니라 이 시장 근처 상가에서 휴대전화 액세서리까지도 훔친 것도 또 추가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해요. 그냥 생활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생활을 저렇게 해왔던 거예요. 박 변호사님, 예. 다른 말씀 마시고요. 욕 한마디 해주십시오. 그리고 마무리하죠. 욕할 수는 없고요. 그래 좀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금방 걸릴 일이잖아요. 그 순간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가장 약자 또 가장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던 부분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유심히 좀 살펴봐서 이런 피해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가짜 지금, 돈 찾을 수 지금 있습니다. 남윤호님께서 박지훈 변호사님 제발 욕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. 욕. 아우. 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